평안한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3천만 개의 테더가 신규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펌핑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디 펌핑 때 XRP가 좀 회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은 19센트 중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가는 것 같죠. 7,000불 위에서 잘 버텨주면서 XRP도 회복 및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리플사에서 블로그 글을 2개나 올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바로 리플사에 관련된 투자 유치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플사는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라운드는 테트라곤 주도하에 SBI 홀딩스, 루트 66 벤처스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 리플 CEO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을 때 리플은 2019년 내내 성장세를 더해갔다. 이제 리플넷은 머니그램 등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3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유치한 투자 자금은 글로벌 인재 영입에 사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고객들과 파트너사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거 뭐야, 리플사만 또 돈 버네? 얘네들만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일단 맞기는 맞습니다. 자금이 리플사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올린 이 블로그의 전문을 또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간략하게 요약이 된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일단 정말 굉장히 감사하죠. 이렇게 기사를 빨리 한글로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한데, XRP나 XRP 레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사가 올린 전문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XRP와 XRP 레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리플사는 2억 달러 시리즈 C 펀딩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투자는 리플사에게 있어서 기록적인 한 해와 블록체인과 국제 지불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 XRP와 XRP 레저의 가치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리플사는 2019년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고 머니그램과의 전략적 제휴 등 지금 300개 이상의 고객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리플사의 네트워크는 6개 대륙 45개의 국가들의 고객들을 두고 있고 지불은 70개 이상의 국가에 가능하다. 이러한 발전 속도는 전년 대비 네트워크가 10배 이상 성장을 기록을 한 것이고, 더욱더 많은 은행들과 지불 업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XRP를 사용한 실시간 유동성을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은 스프링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이 최근에 개발자들이 XRP 레저와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XRP의 성장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리플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XRP에 대한 개발이나 발전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올린 것이에요. 또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블록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이렇게 또 해석을 했는데요. 리플사가 2억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올린 것은 바로 XRP의 사용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저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CNBC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사를 냈는데요. 이 친구들은 좀 제목을 잘못 정했어요. 리플 XRP를 만든 회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XRP는 리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립이 되기 전에 이제 존재를 했었고 리플사에게 주어진 것이죠. 리플사보다 XRP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리플사의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 10억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칭하죠. 근데 리플사는 100억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슈퍼 뚱땡이 유니콘 기업으로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사의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XRP가 국제 송금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 거래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블로그, 리플사가 발행을 해낸 첫 번째 블로그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 리플 CEO가 최근 2020년 주요 트렌드들을 언급하면서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등 G20 국가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법정 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세계 20대 은행 중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하게 될 것. 자, 두 번째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도 비슷한 예측을 남겼었는데 올해 실현이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저희가 실제로 은행들 내에서 어떤 일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규제 상황을 봤을 때는 은행들이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규제 쪽이 이렇게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도 실현이 되게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또한 그는 이어서 2020년에는 암호화폐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며 세상에는 2000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지 않다. 코인 하나가 다른 코인들을 모두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용 사례를 입증하지 못한 코인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문 또 영어로 된 것도 중요한 부분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디지털 자산의 해가 될 것이다. 2017년 이래 처음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은 미디어와 투기자들에 의해서 많은 가격 변동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젠가라는 게임 있죠. 아래 있는 블록을 꺼내가지고 위에 쌓아가면서 누가 무너뜨리는가 그것을 찾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그 젠가처럼 무너져 내릴 이 버블과 같다라고 암호화폐들은 지금까지 생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리플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젠가가 아니라 레고라고 생각을 한다. 신중하게 하나씩 블록을 쌓아 나가며 친숙한 세상에서 발전을 이루거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리플사는 2020년 암호화폐에 관련된 가치 있고 사용 가능한 기술들이 전 세계와 다양한 산업에 등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10년의 첫 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테마가 디지털 자산의 더 큰 대중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이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보완하게 될 것. XRP는 국제 지불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여러 회사가 사용 중이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용처들이 생겨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또한 리플사는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다가오는 미래의 사용처들을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리플사의 생산 부서 수석 부사장 어시시 빌라는 이 다가오는 미래의 모바일 지갑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지불 업체인 고잭이나 그랩, 페이팔 등을 보면은 디지털 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또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크레딧 시스템이나 대출 상품도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메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먼저 대중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리플사의 고객 성공 부서의 전무이사 마커스 트레처는 국제적인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고객들의 새로운 사용이 확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 여행객들은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여행객들이 태국을 방문해서 돈을 사용하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모바일 앱과 QR코드를 사용해서 국제 지불을 즉각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 일본 은행에서 태국 상점으로 바로 지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성과는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덧붙여서 더욱더 많은 대기업들이 지불 분야에 뛰어들 것이라 예측을 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중 매체나 국가적인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과 그의 기반인 기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미래에는 암호화폐 회사들의 합병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회사들을 인수해 나가고 있다. 빵형은 암호화폐 회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통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 세상에는 2000개 이상의 암호화폐는 필요 없다라는 앞선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또한 기관들이 신뢰할 만한 사용 사례들과 미국에서의 규제 확실성 부분에서의 발전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사이클이 시작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리플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 경제 침체가 일어나게 될 경우 암호화폐를 보다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리플사의 이슨 비얼드는 말했다. 또한 덧붙여서 리플사의 팀 멤버들은 리브라 같은 경우 2020년에 나올 수 없거나 취소될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이는 바로 규제에 관련된 더욱더 철저해진 검증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들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다. 자, 여기까지가 블로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플사는 2020년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상용화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 QR코드 결제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 머니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발전들을 제대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바로 이 규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 규제에 관련돼서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또 한 가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포브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2020년에 미국의 의원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크립토커런시 액트 오브 2020로 불릴 예정인데요. 주 목적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소개가 되고 통과가 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모든 암호화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딱 되게 되면서 미국의 세 개의 정부 기관들이 그 암호화폐들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국이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드디어. 첫 번째로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암호화폐는 CFTC,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인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일단 이쪽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XRP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당연히 SEC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화폐로 분류가 되는 암호화폐들은 FinCEN, 미국 금융범죄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XRP 같은 경우는 FinCEN에서 통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XRP의 분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제대로 소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지고 말이 많죠. 그 와중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먼저 이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아주 그냥 이놈의 규제 가지고 몇 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데 하루빨리 관련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 중앙은행은 리플사의 고객이죠. 최근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마크 카니에서 앤드류 베일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와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크 카니 전 총재 같은 경우는 UN 쪽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되더라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2020년 2월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마크 카니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일단 이런 식으로 내정이 된 상황이다 라는 소식을 끝으로 여러분들께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소식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2020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2019년 이 리플사의 성적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리플사의 성적이 아니라 모두의 관심은 XRP 가격에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기반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앞으로 XRP가 성장하는데 더욱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슈퍼 유니콘 기업입니다. 얘네들이 망하든지 아니면은 XRP가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를 해본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좋은 소식들 전달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